삼사방정식은 이제 중학생들은 아예 처음 보는 것이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그 갭에서 좀 적정한 방법이 이 기초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과 어떤 하나의 예시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3차, 4차 방정식 이상의 방정식을 9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수가 높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보통 3차부터예요. 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서 외웠던 대로 x의 3승 빼기 2의 3승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시는 문제예요. 이렇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x가 2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라는 걸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정리가 뭐였는지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우리 fx가 어떤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면 a를 대입해서 그 식이 0이 나왔었죠. 자, 다시 f에다가 7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다면 fs는 어떠한 인수를 갖고 있는 걸까? i나 인수분해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7을 대입해서 0이 나왔을까? 어떤 인수가 있었길래? x-7이란 모양새가 있다라고 추리할 수 있겠지. 자, 요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끈합풀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x에다가 0, 1, 2, 3, 마이너스 1, 2, 3 여기 이 중에서 찍어 보셔야 돼요. 거의 90% 이상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는 1을 대입하시면 어때?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이 어떤 걸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우성아? x-1을 인수로 갖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될 거라는 거를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될까? 어,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라는 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와리가리를 써서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라는 부산물 근데 x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답이 되려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겠고, 그치? 이것도 하나 대입해서 해주고, 3차가 나오면 3차에서 한 번 더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그런 식으로 하나 찍는 거를 먼저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똑같은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667번 같은 유형,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이제 x제곱이 기본 단위가 되는 이런 거를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네 둘이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럼 식이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되죠. 자, 요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치환했던 걸 원래대로 환원시켜주면은 2차식이니까 우리가 요거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x제곱을 일단 t로 치환해 주시고 t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이 중에서 다만 671번은 별표 하나만 박아놓을게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12x의 제곱을 기준으로 개수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우리 이거 시험 봤던 겁니다. 가운데 있는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자, 준민한테 물어볼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거는 이제 3승합이요. t제곱 빼기 2 요거였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t제곱 빼기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7t가 되고 플러스 12니까 자,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이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x제곱에
t-2에 t-5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의 마이너스 2,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5니까 x제곱 두 개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거는 근해 공식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인수분해해서 x는 1 구해주시면 됩니다. 상반배수식이 좀 복잡하죠? 요거를 지금 먼저 좀 해보도록 해봅시다. 671번. 제가 한번 풀어드렸는데, 일단 이거 계산 연습해보고 본 적이 있죠? 근데 고등학교 버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근각에서의 관계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요거는 세 근이, 최우창 기술 K라고 할게요.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건 동의하시죠?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 선택전개법으로 전개하시면 어렵지 않게 전개가 가능하죠? 이렇게. 편의상 얘네를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게 되면,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 비슷하죠? 세근의 합. 그 다음에 A분의 C. 얘가 조금 독특한데, K가 약분돼서요. 또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다음 마이너스 A분의 T.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 요렇게. 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죠? 요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이 마이너스 4고요. 3이고요. 플러스 5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기억나세요? 역수방정식이라고. 세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되려면 이게 지금 개수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인데 도레미파가 3이래도로 이렇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면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으면 요거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칠 필요도 없이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뒤에 해설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리버스 a분의 b 그래서 바로 2가 이렇게 암산으로 된다는 거야. 요런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진짜 극복하지 못한 갭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제곱합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부터 저게, 아니, 뭐 말꼴이냐. 요게 1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2니까, 요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또이 하는 거니까, 이거 또이 1에서 마이너스 4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제곱합이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알파 베타는 저기 허분이 섞여 있겠네요. 그다음에 요런 거. 자, 요거는 어떻게 1을 x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의 3승, 1의 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다음에 1의 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1. 그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잖아요.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네. 자, 요거 세 개를 근으로 하고 x3승 이번 도식화를 하는 건데 어, 도식화를 할 때 요렇게 세우셔도 사실 그렇게 틀리지는 않지만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형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근의 합이 몇이죠?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의 3승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퀄 0. 요거잖아. 세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죠. 근각에서의 관계로 하게 되면. 세 근의 합이 여기로 진짜 찐 세 근의 합이 얼마야? 7이죠.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는 거야. 자, 하나 더. 자, 또이또이가 b죠? 자, 또이또이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얘네 둘이 곱하면은 9 빼기 2니까 7이겠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해갖고 이거 곱해갖고 더하는 거는 1로 묶이니까 3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6이겠죠. 그래서 13이 나옵니다. 요렇게.
그다음 세근의 곱은 9 빼기 2니까 7이겠죠? 1이 곱해서 1이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음.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까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기억나나?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요거면 다른 근이 1마이너스 루트 2다. 2차 방정식에서. 이거 왜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근의 공식을 보면, 자, 여기 잠깐 ax의 제곱 bx 플러스 c 근의 공식을 떠올려 보면 요렇게 생겼었죠. 자,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는 절대로 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개수가 유리수라면. 마찬가지로 개수가 만약에 실수라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서는 절대로 i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수끼리 곱하거나 나눠서는 i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은 개수가 유리수면 다른 근이 요거라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고,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다 실수죠.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라고 같이 알려준 거라고요. 선생님 잠깐만, 여기 3차식이잖아요. 자, 3차식은 결국에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개수가 좀 들어온 것일 뿐이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역시 2차식에서 성립했던 요거를 여전히 계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근이 요거라는 거를 캐치해주면은 앞에 거랑 문제가 똑같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억은 오메가는 조금 끊어서 가볼게요. 일단 6-3까지. 자, 한억은 오메가, 요거는 좀 우리 시험을 이번 시간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x3승은 1이다. 이런 조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x는 1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허근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거를 넘겨서 x3승 빼기 1은 1의 3승이랑 똑같으니까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1인 실근 말고 저기 허근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 나오겠죠.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 3승은 1이다라는 1번 조건 나오겠죠. 이 빨간색 글씨가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근이 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소개한 대로 개수가 111로 실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허근으로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겠죠.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 바가 곱한 게 1이니까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콜라보를 하시면 그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보세요. 그럼 둘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요것만 보시고서. 이걸 쓰고 나면 일단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걸 연습을 해볼 거야. 이걸 쓰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그때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풀어볼게. 요건 얼마야? 0이잖아. 요거는 1이잖아. 그리고 봐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i의 4승이 몇이었어? 1이었던 거 기억나? 그렇다 보니까 i의 5승은 i의 1승과 똑같았고 i의 9승도 1승이랑 똑같았죠. 이런 거를 이제 주기가 4다라고 얘기를 해요. 4승이 1이기 때문에 주기가 4고요. 주기가 4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커졌을지라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i의 1승. 9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i의 1승. 이렇게 말이지. 알겠어? 음.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주기가 이제 4였을 때고, 여기서 이제 주기가 현재 3인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20승을 뭐로 쓸 수 있어? 오메가의 3 곱하기 6 더하기 2니까 나머지가 2죠. 그래서 얘를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를 오메가의 1승으로 쓸 수 있어. 그럼 이 값이 몇이야? 여기서 요 2번을 참고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건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 요거는 오메가 제곱이고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0이죠. 이렇게. 음. 그다음 요거는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니까 몇 번이랑 똑같아? 2번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걸 써놓고 나셔야 문제풀이가 가능하고 요게 이제 기말고사에서 거의 고정 한 문제가 고배점으로 나와요. 5점, 3점, 5점, 4점 이 정도로. 어,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좀 기초적인 형태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잠깐 시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배치 테스트를 이걸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x의 3승 더하기 1의 3승 이렇게 이항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입니다. 오메가 반은 1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반은 똑같이 오메가 분의 1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콜라보를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입니다. 이항하면. 근데 오메가 반은 1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얘네 둘이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핑크색 동그라미 부분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0이고요. 얘는 1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주기가 3이 아니야. 오메가의 6승의 1이니까 주기가 6입니다. 주기가 6이니까 이거는 6, 3, 18 오메가의 제곱만 남게 되겠죠? 이건 오메가의 4승이 남게 되는데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오메가의 제곱이고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도 0이겠죠? 자, 얘도 저기 1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림 사항이 뭐냐면 지금 제시된 조건이 3승이 1이거나 3승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소개가 됐는데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인 얘가 0이다 이렇게 초록색처럼 같은 말이야 결국에 양변에다가 x-1을 곱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일부러 어떤 더러운 숫자를 곱해서 좀 이렇게 3차식, 4차식이 되게끔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요런 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주게끔 돼 있는데 두 개가 결국 같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 플러스를 곱하면 이게 똑같이 이거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고 조건을 일단 써보는 거 연습을 1번, 610, 이렇게 합시다. 678번 재풀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연립방정식까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아마 비단계를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 음. 자, 저기서 사용되는 조건을 먼저 나열을 해볼게. 오메가 3승은 1이다.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그래서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거나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가 3이니까, 자, 오메가의 1승은 오메가의 4승이랑 똑같잖아. 이 3승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죠? 주기가 3. 뭔 말 되겠어?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거듭제곱의 주기가 3인 거야. 이거 이해될까? 오메가의 7승은 오메가의 10승, 오메가의 13승, 오메가의 16승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될까? 어.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2지? 3, 6, 18.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는 오메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이건 얼마야? 답이? 마이너스 1이겠잖아. 자, 비슷하게 여기서도 같이 해보면 자,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메가의 6승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단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의 제곱, 얘는 오메가의 4승이니까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음. 자,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데 오메가의 제곱은 여기 뭐야? 이건 얼마야?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조금 이제 해가 되게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연립일 할 때 거의 다간법은 거의 안 쓰이고 주로 대입법이 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쉽습니다. x는 y 플러스 2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y 플러스 2의 제곱에 y 제곱이 20이니까 2y 제곱 플러스 4y 20 넘겨주면 마이너스 16이니까 0이잖아.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y는 2 또는 마이너스 4 잡니? y가 2일 때 x는 몇이에요? x는 4고 y가 마이너스 4일 때 얘는 마이너스 2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동순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 이 동순이 무슨 말이냐면은 웬 아줌마 이름 같지만 요렇게 같은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런 동순이란 말이 없다면 x가 2일 때 y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이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y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예를 들어 x가 2일 때 y가 4인 거 하고 싶으면은 복호 동순이라는 말을 쓰죠. 복호 동순. 이게 복부호라는 말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호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방법이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682번. 682번 같은 경우는, 자, 대입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건 교육과정에서 빠져먹고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x 빼기 2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퀄 0이기 때문에 x는 2y 또는 x는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거를 번갈아 대입하시면 돼요. 요 경우를 1번, 요 경우를 2번이라고 해볼게. 그 x가 2y면은 여기 4y 제곱이니까 8y 제곱이니까 9y 제곱은 9가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거기다가 2를 곱한 게 x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이제 뭘 써야 된다고? 복호 동순이란 말을 써야 돼. 알겠어? 만약에 복호 동순이란 표현이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은 재래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박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죠? 명확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경우 가볼게. 이번엔 마이너스 y. 대입해 주시면은 똑같이 저기 뭐야 3, 이 경우는 색깔 달리 해볼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은 3y의 제곱이 9니까 이게 3이니까 y가 플러스 루트 3, y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이제 y가 루트 3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y가 x니까 x가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어떻게 돼요? 4개나 근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게 많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인수분해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한 거에 조금 독특한 폼을 보여드릴게요. x 더하기 y, xy 어디서 많이 봤던 겁니다. 네, 곱셈 공식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상황극을 해볼 수가 있어. 어떤 t에 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을 x, y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겠고 이건 x 더하기 y니까 그게 3이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인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그 두 근의 곱은 b겠지. 두 근의 곱은 x, y지. 그게 마이너스 10이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이야.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0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두 근이 5 또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X가 5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5일 수도 있어. 이렇게 답을 두 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서 대입을 해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거의 계산의 부하가 거의 동가예요, 동가. 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류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자, 봅시다. 어, 여기서도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y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6이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좀, 어, 뒤에 아마 요거과 관련된 비단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해가 많아서 정할 수 없다가 부정의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는 진짜 너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연수 xy 이런 조건 있죠. 자연수나 정수 조건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한 조건이야. 되게 예민한 조건이야. 그래서 너네가 발문해서 별 생각 없이 넘길 수 있는데 아주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에서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조건이 나오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볼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자연수 조건이 없으면 이게 16이 되는 순서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y가 1일 때 넘기면은 저기 EX가 13이니까 없죠. 패스. 네, Y가 2일 때 여기 EX가 10이니까 X는 5. 그 다음에 Y가 3일 때 안 되고 Y가 4일 때면 요 10이 넘겨지니까 X는 2. 이렇게 해서 개수가 한 개는 아니지만 한정된 개수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 왜 6이 되면 마이너스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을 갖는다. 알겠어요? 어. 자, 그래서 687도 이제 워밍업입니다. 자, 곱해서 5가 되는 게 실수 범위에서는 무지하게 많은데 자, 정수 xy. x 빼기 1도 정수고 y 빼기 2도 정수겠죠. 이 정수는 이제 그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자, 1 곱하기 5, 5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 수소상이 있겠지. 어. x 마이너스 1이 1일 때는 x는 몇이겠어? 여기 x의 수소상 여기다 써볼게. x는 2겠지? 이때 y는 7이겠지? 요건 6이겠고 요거는 3이겠지? 요거는 0이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3이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4겠고, 요거는 1이겠지? 이렇게 4개의 순서상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라고? 부정방정식이다. 그래서 686번이랑 7번은 사실상 새로 할 게 없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메인이 688번이야. 요걸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여라. 자, 자, 요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자, 완전 제곱식의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부정방정식을 보통 많이 해결을 해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은 좀 특별한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갖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빼기 4겠고 y 빼기 3의 제곱에 빼기 9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 보통 사라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만약 사라지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요. 자, 그럼 봐봐. 예전에 곱셈공식에서 했던 그 절대방정식이라는 개념인데 실수의 제곱이라는 거는 플러스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죠. 근데 봐봐. 얘가 플러스가 나와버리면 그 플러스를 상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나오려면 이 둘 다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고 했어? 절대 방정식이라 했었잖아. 곱셈공식 9번 변형.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만큼은 이번 시간에 조금 다뤄보려고 하거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 B단계랑 A단계랑 난이도가 비슷한데 그래서 요 유형을 집에 가셔서 조금 최대한 좀 풀어오시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B단계에서 뭐만 할 거냐면 일단 A단계 저게 다 해보시고, B단계에서 이 부정방정식 18번, 정수조건 17, 18번 요거 두 개는 좀 해보고 가요. 자, 유형 17번을 먼저 보시겠어요? 자, 요렇게 된 건데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처음 봤을 수 있는데 x, y 자 곱해서 xy가 되게끔 x, y 요렇게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1y가 되게끔 1x가 되게끔 요렇게 그러면 여기 원래 플러스 1이 있어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내 멋대로 읽는 것처럼 썼으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수습을 해줘야 돼.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x 플러스 1, y 플러스 1 빼기 4 이렇게 돼요. 요거 다시 한번 전개해 보시면 원래식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이꼴 4가 나오지. 그러면 정수니까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게 1, 4, 2, 2, 4, 1. 또 더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자, 이때 xy의 조합들을 쭉 써보면 x는 0이고 y는 3이고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3이고 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니까 이때가 10이어서 제일 크겠네요.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 단계에서는 인수분해가 다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인수분해 x, y 마이너스 x 되려면 마이너스 2y 되려면 플러스가 있는 척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가 있는 척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로 수습을 해줘야 된다고. 없는 걸 있는 척을 했으니까. 알겠지? 757번 일단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8번 먼저. 자, 이건 여기다가 빨간색 글씨로 판판제로라고 적으세요. 판판제로. 뭔가 탄산음료 느낌이죠? 한 배씩을 두 번 쓴 다음에 그 두 번째 한 배씩이 0이다. 이 논리라는 거야. 우리 이걸 어디서 얘기했었냐면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판판제로입니다. 어, 여러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좀 인수분해를 여기 정리를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2x의 제곱 그 다음에 x가 하나 있는 거는 4y 빼기 4의 x 그 다음에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나 이거 RPM이랑 문제가 그냥 생긴 거 아예 똑같네. 자, 그러면 x, y가 실수여야 되니까 일단 요 녀석의 4분의 d가 저기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매겨줘 볼게. 그러면 2y 플러스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모든 여기 이게 어떤 y 값에 대해서든 요게 성립이 되려면 요 녀석이 무슨 제곱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녀석에 대한 y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겠지.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이고 그러면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고 다 같은 말이잖아. 기억나세요? 어. 자, 그리하여 일단 이 식을 좀 정리해 줄게. 4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y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여기는 8y고 여기가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12y고 플러스 4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 자,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0이 되는 건 어디서만 가능해? y가 마이너스 1에서만 가능해. 이렇게 y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 알겠니? y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y 값이 도출해내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예.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거를 요걸로.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5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나? 네, 이렇게. 양변을 2로 묶어줘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는 몇이 나와? 완전 제곱식이니까 2가 나오겠지? 이런 방식으로 xy를 구합니다. 심판제로. 알겠어? 그래서 x 빼기 y는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아래 거 좀 풀어보시고 여기 난이도 상문제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상문제 같이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 해보십시오. 자, 75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해봐야 돼. 이게 실전에서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듭니다. 두 근이 모두 정수니까 내가 그 정수를 K1이랑 K2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절 관계에서 A-3이죠. 두 근의 곱이 A-2잖아. 그러면은 A 대신에 저기 K1 더하기 K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 빼기 2 빼기 1로 쓸 수 있으니까 k1, k2 빼기 1로 쓸 수 있죠. 이걸 한쪽 변으로 몰아주면 k1, k2 빼기 k1 그다음 빼기 k2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인수분해 줄 수 있잖아요. 어. 자, 네, 이렇게 저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각에서 관계에서 이제 두근의 합과 곱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여기 k1 곱하기 k2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k2, 그 다음에 마이너스 k1. 그럼 여기 뭘 써줘야 돼? 이제 물어볼게. 우성아, 여기 뭘 써줘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여기 원래 무슨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내가 그냥 해버렸어. 뭘 해줘야 돼, 여기다가? 어,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그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여기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K1 빼기 1, K2 빼기 1, 이게 마이너스 1이, 양변에 마이너스 1 하는 거니까, 네. 플러스 1이죠. 여기 0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어.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K1이 1이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K1이 1일 수도 있고, K2가 1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뜻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수학에서. 자, 또는이라는 건 이제 논리 연산자인데, K1이 1이고, K2가 1이 아닐 수도 있고요. K2가 1이고, K1이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K1, K2가 둘 다 1일 수도 있어요. 네, 두 근이 모두. 이 또는이라는 연산자를 알아야 돼. 어, 그래서 A 값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잠깐 안 나오죠. 미안합니다. 이걸 다시 쓰면은 K1, K2 마이너스 K1 지금 K1, K2 쪽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저기 뭐야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은 K1 빼기 1, K2 빼기 1이 2가 나오는 거니까 앞에 거랑 똑같이 1, 2, 2, 1 이렇게 근데 정수니까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좀 지워보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이때는 K1이 뭐가 나오니? K1, K2 조합을 여기다 써볼까?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는 3이 나오고, 여기는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K1, K2의 조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겠니? 두 근의 곱이 A-2니까 곱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A는 K1, K2 곱에다가 2를 더한 거다. 이렇게. A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써보면 곱한 거에다가 2 더할게, 곱한 거에다가 2 더할게, 2 더할게, 2 더할게. 모든 상수 A 값이 될 수 있는 건 2하고 8이니까 더하면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필요하신가요? 그 다음에 760번을 좀 보도록 해볼게. 아까 판판제로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XY가 음의 정수래. 어쨌든 간 XY가 실수 범주인 건 맞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또 써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X에 대한 식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4분의 D를 쓰게 되면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Y 제곱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X가 실수여야 되니까. 여기 자, 이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니까 얘기랑 이렇게 소거시켜주면 2y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건데,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y가 음의 정수니까 두 가지 가능성, 두 개 정도는 할 만하잖아. y가 마이너스 2거나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게 날라가고, 그 다음에 x제곱 x제곱 빼기 2, 그러니까 x제곱이 2.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만. 근데 음의 정수여야 되니까 정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정수여야 되니까. 어.
그다음 y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제곱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딱 부합돼서 나왔죠? 두 개 곱하면 답이 2가 나오는 거란다. 이렇게. 문제 조건에 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다.